일본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올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까지 시작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의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어류 100만 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며 2주 동안 조피볼락 수천 마리가 대량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고수온보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더 큰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방류 개시로 수산물 소비가 계속 위축되면 그나마 살아있는 양식어류마저 판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좀 딛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일본 방류까지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원전까지 방류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지금. 어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원전 오염수를 상징하는 노란 비닐이 깔렸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떠밀려온 오염수로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한 환경단체의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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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산 일본 영사관과 경남도청 등 지역 곳곳에서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며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 도민 참여 검사 확대를 통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개인 SNS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 생산 단계라든지 유통 단계까지 계속해서 그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비자는 물론 어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협중앙회 등 수산인 대표들은 우리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수산물 안전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 신항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마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냈는데 수법을 보면 조폭이 따로 없습니다. 하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설토를 실은 바지선이 신항부두에 접근하자 어선 한 척이 접안을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신항 일대 매립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벌인 이는 인근 어촌계장 A씨. 공사업체의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마을 주민까지 동원했습니다. 신항 공사업체 8곳이 A씨 횡포에 시달린 것은 2020년 6월부터입니다.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자신들의 건설 장비를 쓰라고 강요하는 식입니다. 그때부터 막 욕을 해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계속 민원을 걸어서 일을 못하게. 준공이 늦어지면 업체 측에선 매일 1,000만 원이 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중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업체 한 곳은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어촌계장 일당의 장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해경은 해양공사가 많은 부산 신항 일대에 유사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방이 해양과 관련된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사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경은 건설장비업자 1명을 구속하고 어촌계장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부산 중구와 영도구 의회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논란입니다. 유명 관광지 일정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인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중구의회는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다음 달 4박 6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다녀옵니다. 구의원과 수행공무원 등 11명이 가는데 모두 4,300만 원이 듭니다. 덴마크 왕립 오페라하우스, 궁전 방문, 크루즈 숙박 관광 등 도시재생보다는 관광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외유성이란 말도 꿈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은 공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삿포로 출장에 이어 또다시 해외 출장입니다. 용도구 의회도 지난해 10월
호주 시드니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싱가포르와 대만을 방문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국외 출장을 가기 위해선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중구의회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은 모두 5명. 하지만 시민단체 추천 1명을 제외하고 주로 관변단체 인물들입니다. 추천 과정을 생략하고 의장이 자의적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출장 때도 시민단체 1명 빼고는 모두 출장을 찬성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의 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 적합성을 따져봐야 할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의회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56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달아났던 경남은행 전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억 원대 골드바가 발견됐습니다. 부동산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도 이뤄지면서 횡령액 가운데 얼마나 회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초유의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이모 부장은 도주 한 달여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부장의 은신처는 오피스텔 3곳이었습니다. 은신처에선 한 개에 1억 원가량의 골드바 100여 개를 비롯해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금품만 146억 원어치입니다. 1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0여 건과 금융계좌 64억여 원에 대한 채권 보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실제 회수 금액은 크게 유동적이겠지만 현재 추정되는 금액만 350억 원 정도입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횡령 사고였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횡령 금액의 환수 가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권 횡령 사고 환수율은 12%에 그칩니다. 특히 은행권은 7.6%에 불과합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액 484억 원을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에 일단 손실 반영했습니다. 민형사상 재판을 통해 결정될 최종 환수 금액은 은행의 이익 실적으로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 새 교육금고 선정을 앞두고 현재 한 곳인 금고를 주금고와 부금고 2곳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고 운영권을 사수해야 하는 부산은행과 강력한 도전자인 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금고 한 곳을 두고 예산을 맡겨온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 새 금고 선정 때는 부산시처럼 주금고와 부금고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수 증가로 교육청이 받는 재정 교부금이 늘면서 굴릴 수 있는 여윳돈, 즉 기금이 크게 불어난 게 이유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등의 각종 교육기금이 1조 9천억 원으로 1년 예산의 30%를 넘어서면서 별도 운용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늘어나는 기금만큼 효율적인 운영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미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부산교육청의 첫 금고 지정 때부터 50년 넘게 금고를 독점해온 B&K 부산은행은 초비상입니다. 주금고를 사수하는 것도 큰 숙제인데 주금고를 차지하더라도 부금고에 많은 예산을 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향인 부산교육감과 B&K 지주 회장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이원화되면 지역 공헌도가 높은 농협이 부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부산을 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은 농협이 단일 금고로 장악하고 있는데 금고 이원화가 대세가 되면 농협 전체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 수익 경제 등 효율적인 금고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현황을 참고하여 금고 운영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의 금고 지정 방침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기본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2029년 12월 조기 개항과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확정됐지만 화물 처리량에 대한 예측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서 2029년 12월 개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건설공단은 지난 3월 중간 발표 때도 언급됐지만 기재부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이 완공을 하는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독자적인 공항공단 설립도 국토부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힘을 모아서 면적 6,600여 제곱미터의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를 연계한 쿼트로 포트로 만들어지며 특히 신항과 연계된 항공 복합물류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2065년 기준 여객은 2,326만 명, 화물은 33만 5천 톤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화물 수요는 부산의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항공물류 33만 톤을 가지고 경제공항으로서 되기가 힘듭니다. 경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톤 이상은 가덕신공항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항공물류에 적합한 산업 유치를 위해서 국토부의 화물 수요 전망치가 목표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계류돼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도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토의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야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부산시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올 연말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로 입원 환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의 태도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변 의료진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 판매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해온 의약품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는 등 규정을 어긴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성인용품점 9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 피의자인 친부 A씨와 친모 B씨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성장 배경 파악을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직원노조가 2학기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대학이 반년 이상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단체 협약마저 끝났다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이뤄지는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공단 조성 때부터 50년 동안 유압산업을 이끌어온 모트롤의 법인 분할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조원 300여 명이 법인 분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법인이 나뉘면 최근 실적에 뛰어난 방산 부문을 따로 팔거나 민간 부문의 해외 매각도 가능해져 우수 인력과 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두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상생상품권을 공동 발행합니다. 기초지자체의 공동 상품권 발행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모두 2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5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상생상품권이 두 지역의 경제 교류를 늘리고 산청 항노화 엑스포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다시피 세찬 폭우가 곳곳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리산과 부산 북구에는 136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강한 물벼락이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또 부산 등 일부 해안으로는 70mm 이상으로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최대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호남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오늘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다시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2도, 거제 31도, 밀양과 창녕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양산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31도, 양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만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